혁신적인 기술의 초기 연구 결과를 탐색을 하고 또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마련되는 곳이 바로 AACR이다. 특히나 이 AACR에서 아주 기대되는 물질에 대한 발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구두 발표를 하는 라는 회사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암학회 AACR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회 그러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학회지? 바이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이오와 학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오랜 동안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팩트 없이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받게 되면 개략적인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고 아주 중요한 상세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회를 통해서 임팩트 있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주 다양한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연구자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임상 의사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정부 기관, 여러 단체들에서 오게 되죠. 특히나 중요한 기술이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기술 수출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학회를 잘 이용하는 게 또 바이오 텍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회들이 있을까요? 암을 연구하는 학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공증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바로 암입니다. 따라서 암과 관련한 학회가 가장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알츠하이머, 또 혈액암이라든가 면역학회, 폐암학회 이렇게 다양한 질병별로 학회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4월 25일부터 개최되는 AACR은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코,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에스모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3대 암학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ACR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AACR은 전임상 연구라든가 아니면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 그러면 물질 단계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차세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물질들에 대해서는 임상, 2상, 3상, 후기 단계에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물질들이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고 차세대 물질로 어떤 물질이 각광을 받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ACR에 참여를 해서 차세대 물질로 어떤 물질들이 떠오를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점이 바로 이 AACR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요. 기업들 중에서도 기초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학이라든가 학회에서 다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전체 차세대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혁신적인 기술의 초기 연구 결과를 탐색을 하고 또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마련되는 곳이 바로 AACR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되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 AACR에서 아주 기대되는 물질에 대한 발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영을 합니다. 물론 초기 단계의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퍼스트 인 클래스, 남들이 개발하지 않았던 모달리티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을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무리 초기 단계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이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구두 발표를 하는 보로노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VRN11이라는 물질이고요. 모달리티로는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4세대 EGFR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높은 BBB 투과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차세대 먹거리로 개발하고 있는 TPD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연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은 SK바이오팜의 자회사인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에서 발표를 하고요. 물질은 P300을 타겟팅하는 TPD, 즉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그래서 구두 발표를 마찬가지로 하고요. 이번에 P300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단백질 분해제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기존 항암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어려운 분야를 단백질 분해제로 해결하겠다라는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과 또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IEP라는 물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세포 내재화율 촉진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상히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AD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겁니다. 링커로 약물을 결합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ADC를 보실 수 있습니다. ADC는 ADC의 항체 부분이 타겟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이 타겟팅하는 항원은 MUC1이라는 막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ADC라는 게 타겟과 결합하게 되면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내재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재화를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IEP라는 겁니다. IEP도 ADC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IEP의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ECM이라는 세포 외 골격과 결합하는 그 결합 부위가 있고 항체 FC와 결합하는 부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항체가 이 ADC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내재화하도록 도와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세포의 발현율이 적은 타겟을 목표로 할 때 치료 효과가 낮았었는데 그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HM10207이라는 저분자 표적 화합물 두 개의 목표를 타겟팅 하는데요. SOS, 그 다음에 KRAS라는 두 개의 목표를 타겟팅 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외에도 7개, 아마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한미약품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디시라는 앞타머 사이언스에서 AST203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ADC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한데요. 타머가 붙고 링커 그리고 약물이 붙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은 트롭2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DWP216이라는 물질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저분자 표적 항암제입니다.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전임상 연구를 포함해서 3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LCB39를 포함해서 5개의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이중항체, 즉 허투를 타겟팅하는 이중항체, 그리고 EGFR을 타겟팅하는 2개의 이중항체. 이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T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한 물질인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영장류 독성 실험까지 포함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유한양행과 관련한 컨텐츠를 보내드리면서 이 유한양행의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AACR에서 발표한 YH32367, 32364 이 두 개의 물질은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개발하는 차세대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 유한양행의 주가에 또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AACR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과 물질, 모달리티, 그리고 개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년 후 10배우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이번에 처음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책과 강의의 제목입니다.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빅바이오텍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기업 5곳을 엄선했고 그 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이 책과 강의에 담았습니다. 8개 강의에서는 글로벌 빅바이오텍 기업의 성장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우리가 투자할 바이오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책에는 제목 그대로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기회를 나누고자 출간 도서, VOD 강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책 한 권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책과 강의로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공부뿐만 아니라 바이오 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정말 바이오의 시간입니다. 바이오 섹터의 투자 사이클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꿈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10에서 15년. 바로 지금 1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꼭 저와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